비 오는 어느 날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세 명의 친구가 모였다. 이날의 대화 주제는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였다. 최근 들어 감기를 달고 살았던 민주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다가 슈퍼푸드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날 아침 읽었던 한 기사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면역력에 진짜 좋은 음식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냥 건강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음식들이래. 지수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들인데? 민주는 자리에 앉아 준비한 노트를 열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요즘 많이 듣는 아사히 베리가 있어. 이것은 안토시아닌과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준대. 또 요거트를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다현도 흥미를 보였다. 나 요거트는 매일 밤에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감기를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것도 알려줘. 궁금해. 민주는 미소 지으며 외국에서 가진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내가 유학 시절에 만난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그린티 마차가 체내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성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잘 안 아프고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수입 음식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도 엄청난 슈퍼푸드래요. 각종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지켜주고 그게 곧 면역력 강화와 연결된다고 하네. 지수는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김치가 슈퍼푸드였다니. 하긴 우리 엄마도 김치는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신뢰가 가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다. 맞아. 결국 우리의 음식이든 외국에서 온 슈퍼푸드든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식습관이지.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의 긴 대화는 건강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었다. 친구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나누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서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각자의 피드백과 경험을 나누며 삼국지는 서로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 있는 우정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직장 일을 하는 반면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의 피로감과 체중 증가, 그리고 무기력함은 민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한 친구 지훈을 만나게 되었다. 지훈은 민수와는 달리 활력 넘치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라는 민수의 질문에 지훈은 자신이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훈의 이야기는 간단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걷기로 열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돌며 30분간 걷기를 습관으로 삼았고 처음엔 이게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조금씩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체중이 줄고 체력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아주 맑아졌다는 것이었다. 아침 공기에 적당히 긴장을 풀고 나면 하루의 피곤함도 덜 느껴졌으며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걷기가 최고의 면역이 되었단다. 민수는 지훈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니 옛 친구의 조언대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어색하고 조금은 귀찮았지만 공원에 나무와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점점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민수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상의 피로감이 사라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식사 후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민수는 건강해져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는 새로운 취미로 주말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민수의 인생에 활력을 더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걷기 습관이 민수의 삶을 점차 변화시켰다. 그는 걸을 때마다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자유와 평온을 느꼈고 더 이상 잔병 치레를 하지 않게 되었다. 민수는 친구 지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그 역시 걷기의 이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가져다주는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라는 것을. 그렇게 민수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즐기며 매일매일 걸을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수와 지훈은 그 후에도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이 건강한 습관을 알리며 더불어 행복을 나눠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머리카락이 풍성한 것으로 유명했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탈모에 대한 비법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루는 젊은 농부 현수가 민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제 머리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농사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죠. 민수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벽에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약초와 음식 재료를 손짓하며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는 두피의 영양을 공급하고 모낭을 강화해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비타민 A가 풍부해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모발을 윤기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연어입니다. 이는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두피의 염증을 감소시켜주지요. 다섯 번째 음식으로는 아보카도를 소개했어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E가 많아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굵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견과류, 특히 호두가 추천되었어요. 호두의 오메가3와 셀레늄이 두피 건강에 매우 좋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딸기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모발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여덟 번째로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아연과 철분이 많아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음식으로는 녹차를 추천했어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녹차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생성을 촉진합니다. 현수는 민수 할아버지의 설명에 감명을 받았고 바로 그날부터 이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현수의 머리카락은 더욱 건강해지고 풍성해졌답니다. 이후 현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비법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탈모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민수 할아버지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지영은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아침마다 졸린 눈으로 커피를 찾으며 출근하곤 했는데 점심 이후에는 거의 좀비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지영은 이런 생활 패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최적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영은 먼저 수면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범위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충분히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9시간 이상 자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수면의 질도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였다. 지영은 잠에 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밤새도록 몇 번이나 깨어났는지를 점검하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수면 추적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수면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주가 지나고 그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영은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두기로 결심했다. 지영은 또한 수면 환경도 개선하고자 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에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설치했고 블라인드를 통해 방이 외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찾기 위해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시도해보았다. 며칠 후 지영은 점차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품질 높은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수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지영은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고 수면의 질을 높인 후에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수면을 단순한 휴식 이상의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여겼으며 매일 밤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잠이 아닌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항상 피곤했고 매일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끌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커피로 겨우 눈을 뜨는 나날이었죠. 하루 종일 피로감과 싸우며 별다른 에너지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동료가 내게 물었습니다. 밤에는 잘 자고 있나요? 그 단순한 질문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 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주말에는 그 피로를 보상받으려 마구 자고는 했죠.
하지만 그렇게 불규칙한 수면으로는 몸과 마음 모두 리셋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알아보니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등 수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키우며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니 나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는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침실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어두운 커튼을 달아 불빛을 차단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밤중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두기로 했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습관이 건강한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철저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팁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생소하고 불편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과 마음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더욱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낮 동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들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쁜 날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의 중요성과 좋은 잠을 위한 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충전된 몸과 마음은 매일의 도전과 행복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